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림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부동산 실제 계약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주의사항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니 금방 보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확인입니다. 내 집을 매수한다, 전셋집을 구한다, 어떻게든 부동산이 필요한 상황이 오죠.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공인중개사의 보조직원인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거기 누구랑 통화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제가 통화한 부동산 소장님인가 공인중개사인가 잘 모르고 헷갈리네요, 이렇게 많이 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만났을 때 자격증 명함을 확인하시고 전화 통화를 하실 때에는 문자로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인중개사를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마당이라는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검색을 클릭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상대방 확인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즉 누구와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같은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 본인과 계약을 하신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보고 얼굴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계약하는 사건도 제법 나오고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인감증명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인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유자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고, 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있는 중개인이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본인의 인감도장 찍혀 있는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 매도용인 것이 안전하니까 미리 공인중개사나 상대방에게 본인 발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교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셔야 됩니다. 이 본인과 통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 오버인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뒷자리를 불러달라고 해서 본인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적혀있는 것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보통 적어두는데요. 그게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의 계좌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전화해서 본인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을 반드시 그 계좌로 입금하세요. 혹시라도 일부금을 현금으로 달라거나 수표로 달라거나 다른 계좌로 달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등기부 확인입니다. 등기부는 꼭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으셔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 어플로도 인터넷 등기소 어플이 있습니다. 한 700원이나 1000원을 내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가 적혀 있고 그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건지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계약서에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혹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차도 안 되겠죠? 을구에는 담보 관련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나 뭔가 적혀 있다가 삭선이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다만 그런 부동산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 매매 대금으로 그게 말소가 되는지 또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택 중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등기부를 보는 방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넷째, 계약서 확인입니다. 일단 표준 양식 계약서를 많이 보실 텐데요.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 싶으면 그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 모든 것을 계약서에 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특약사항을 적는 란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추가로 적어 주거든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뭐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물론 상대방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꼭 한 장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게 여러 장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꼭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A4 용지에 쓰시고 그걸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다. 나한테 법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겠다 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만 수백만 원이 발생하니까 따로 상담료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나는 잘못 났다 이런 핑계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가계약금 주의하자. 자, 보통 공인중개사 분들은 가계약금을 안 걸어두면 다른 사람에게 팔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보통 걸어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로가 변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때에 이걸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안 쓰게 되더라도 뭐 그 가계약금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실지 아니면 계약서 안 쓰면 돌려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주시는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문자 메시지로라도 서로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할 때 이해해야 할 점 5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특히 이제 민사 관련 법률에 관해서 꾸준히 저희가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유신 변호사였습니다.